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닙니다. 4,700만 원의 이 낙찰받은 물건의 매매 시세는 그럼 얼마일까요? 매매 시세는 무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주 소액을 이용해서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고 그리고 수익을 내는 그 출구 전략까지도 명확하게 한 물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제가 이렇게 낙찰받은 이미 결과가 나온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와 고수의 차이가 뭐냐면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 영상을 보고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 벌었구나 이것만 보시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과정들을 다 메모를 하고요. 어느 지역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음에 이 지역의 물건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시세 조사를 하고 입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이 투자 관점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양한 투자 방법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사례들을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투자 방향은 나한테 맞을 것이고요. 어떤 투자 방향은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게 안 되는데 라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투자 방향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항상 물건을 소개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만 정말 소액을 이용해서 너무너무 투자를 잘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자, 대지권은 8평, 건물 면적은 10평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건물 면적, 이 면적은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실평수는 여기에 작게는 1평 또는 많게는 3에서 4평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평이니까 방이 한 2칸 정도 되겠네요. 네, 감정가는 7,500만 원이고요. 무려 3차까지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3,675만 원입니다. 자, 단독 입찰로 해서요. 주식회사 땡땡땡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낙찰 금액은 4,706만4천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감정가가 7,500만 원인데 4,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네? 와, 잘 받았다 생각하실 텐데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닙니다. 현재 시세가 얼마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시세조사와 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외관 상태이고요. 우리는 이제 3층 중에 3층이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층입니다. 밑에 보니까 주차장도 이렇게 있네요. 보통 이렇게 노후 빌라들은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밑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현관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현관문이 깨끗하면은 보통은 내부에 인테리어가 좀 되어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부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추측일 뿐이죠. 다음은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낙찰받은 물건은 송탄역과 서정리역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좀 지도를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물건 주변으로 해서는 좀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그죠? 이 위쪽으로는 신축 아파트, 이 밑에 쪽으로 해서 주공 아파트하고 롯데캐슬이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은 이쪽 편으로 갔을 때 여기 이춘공원 주변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근에는 좀 노후 빌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스카이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옹기종기 아주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의 건너편에 서정리역에서 반대편, 우리 물건과 반대편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고덕 신도시죠. 여기도 굉장히 핫했어요. 그죠? 자, 근데 굉장히 비싸다는 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물건 얼마에 낙찰받았죠?
4,7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서정리역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지제역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평택은 뭐죠? 규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아주 노후빌라 저가의 낙찰을 받으신 거죠. 확실한 안전마진을 두고 입찰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낙찰 물건의 주변에는요,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주변에 초등학생들을 둔 가족 단위들이 그래도 거주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어요. 역하고 멀지도 않고. 그리고 고덕 신도시 아래쪽에 보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지금 평택이 삼성전자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앞으로도 계속 유입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 서정동은 집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수요층이 유입되는 지역에 집이 많이 없다. 네, 수요와 공급에 멀리에서 봤을 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고요. 소액을 통해서 이 경매 투자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장점이죠. 삼성전자 직원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이 하청 업체들을 두잖아요. 그 하청 업체들의 직원들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몇만 명이 돼요. 그래서 이 평택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는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직원분들이 정말 줄이 한 200m에서 300m 정도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은 새벽부터 깨어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이 평택 서정동 집중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권리 분석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에도 권리 분석도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 현황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문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낙찰자인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100% 물어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유땡땡과 망땡땡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가려놓기는 했는데 옥션 사이트를 열어서 실제로 보시면 이 망땡땡은 유땡땡의 배우자 남편입니다. 이게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한 남편의 자녀분이 여기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류땡땡. 보니까 전입일자가 2016년도 6월 1일, 말소기준일이 2019년도 12월 30일, 말소기준일보다 전입일자가 훨씬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입일자가 2016년 1월 8일이고요. 말소기준일 2019년도 12월 30일보다 빠르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대항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4,500만 원, 보증금 4,500만 원, 총 9,000만 원이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고 이 두 건은 이제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보증금 4,500만 원에 대한 보증금이 있는 물건이었어요. 와, 대항력이 있으니까 내가 4,5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나? 근데 보시면 배당 요구라는 걸 했습니다. 이 배당 요구가 뭐냐면 낙찰금에서 나의 이 보증금을 확정일자 순서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낙찰금에서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 보증금을 배당을 받고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만약에 낙찰금에서 일부만 배당이 되고 나머지 일부가 미배당이 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물건은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소액 임차인이라서 2,3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습니다. 4,5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받으면 2,200만 원이라고 하는 남은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를 따져보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요,
류땡땡 첨부된 외국인 등록증에는 외국인이었어요. 2021년 1월 4일자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거인 남편은 해당 부동산에 거주 중 2020년 11월 20일자에 사망하였고, 동거인 아들도 해당 부동산에 거주를 하다가 2020년도 2월 19일에 거소지 변경 신고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외국인들은요, 외국인 등록증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변경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항력이 있잖아요. 자, 날짜를 보면 2021년 1월 4일 날 류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고, 그의 아들은 2020년 2월 19일에 거소지 변경 신고를 했어요. 거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했다, 이 주소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날짜를 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1년도 3월 22일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된 날짜가요,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빨라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려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 이 낙찰자분이요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죠. 인수되는 금액이 있고 없고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면 낙찰자에게는 인수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 따져봐야 되는 건 뭘까요? 네, 권리 종류에 가처분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죠. 가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가처분도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 낙찰자가 4,700만 원의 이 낙찰받은 물건의 매매 시세는 그럼 얼마일까요? 매매 시세는 무려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네. 그러면 9천만 원에서 낙찰가 4,700만 원을 뺐더니 이 시세 차익은 4,300만 원이네요. 이 4,300만 원 중에서 또 좀 아무래도 노후도가 있는 빌라이다 보니까 매도를 하기 위해서 안에 또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인테리어 비용을 넉넉하게 1,300만 원 정도 잡고, 그러면 총 4,700만 원에서 인테리어 비용 1,300만 원을 잡았더니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죠.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뺐더니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납니다. 자, 이 물건은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의 사업장이 비과밀 억제권역에만 있다면 규제 지역이라도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취등록세가 1.1%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하셨어요. 3천만 원에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법인으로 또 낙찰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예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죠. 30% 정도의 세금을 내면은요, 이 물건의 순수익은 최소 2천만 원입니다. 최소 2천만 원이고요. 매매가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상 좀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보니까 어떠세요? 4,7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낙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 굉장히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셨던 우리 왕 초보자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멘토링 받고 또 실전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이 소액을 가지고 물론 수억, 수십억을 벌면 너무 좋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한 걸음을 가야 두 걸음이 띄어지고, 두 걸음이 돼야 세 걸음이 되고, 세 걸음이 돼야 네 걸음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사례들은요, 이 한 발을 뗀 거예요. 이 한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물론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꾸준히만 한다면 이 낙찰자분은 분명히 앞으로의 수익은 뒤에 공이 계속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열정과 꿈 잃지 마시고요. 반드시 잘 배우고 하나하나 도전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아마 굉장히 밝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낙찰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을 위해서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다음에 만나요.